7월 25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좀 시간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라는 특별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좀 시장이 잘 버텨준 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5.5% 이번 7월의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98.9%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결을 올해 한 다음에 내년 이제 한 1분기 3월 달에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크다. 피벗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목요일 날 있을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죠. 이제 어떠한 워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지, 만약에 좀 금리 동결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환호할 수 있겠지만은 금리 동결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한 번 더 뭐 인상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좀 지켜보는데 연준 인사는 대부분은 금리 인상을 뭐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은 또 초를 치는 거죠.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초를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고용 지표가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냥 자기들 목적대로 이제 내년 상반기 되면 2%가 잡힌단 말이에요. 지금 떨어지는 추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큰 국내 일정은 없기 때문에 아마 또다시 2차전지 업종들의 강한 매수 심리, 그리고 두 가지로 갈리겠죠. 이제 과열이야 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에코프로는 200만원, 포스코홀딩스는 100만원을 간다 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수급의 불균형, 비대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20%,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30%가 넘는 지금 거래량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분산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6월 이후에 완전히 매매 포지션이 홀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거는 계속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할 수 있는 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물론 부동산 부양카드입니다. 사실 부동산 부양카드는 안 꺼내느니만 못해요. 이걸 좀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중국이 부동산 투자를 너무 과열되고 부동산 기업들이 부채가 커지니까 부동산 개발 자금 투자를 줄였습니다. 근데 여기 차트가 GDP랑 똑같아요. 네, 말 그대로 사실은 개발도상국들, 신흥국들이 가장 GDP를 끌어올리고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개발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이 투자를 멈추자마자 GDP가 꼬라박는 걸 같이 보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대부분의 이런 주택 자금 대출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3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은 금융이랑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면 금융도 같이 무너집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파이낸셜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이런 부동산 금융 상품들이 문제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거품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그런 거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기에 자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랑 마찬가지거든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비중이 거의 60%가 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자산도 다 부동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상소득은 얼마 안 돼요.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소득이고, 이건 17%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부동산에 다 목이 메어 있습니다. 자산 50% 부동산이야. 이것도 평균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부동산 거품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다만 중국이 꺼낼 카드가 많이 없다는 거죠. 꺼낼 카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부터 합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도 어렵고, 이게 비단 중국 이야기뿐만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곧 따라갈 그런 모습이니까 좀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IMF가 한국 성장률을 5연속 하향했다. 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2%대 미만이 저성장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1.5%대를 하회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먼저, 아시아 증시 기준, 아시아의 국가를 기준으로 일본이 먼저 가고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중국이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그 패턴은 똑같아요. 일본의 뭐 경제 호황, 그리고
최고점에서의 버블 터지고 잃어버린 30년 그죠? 나온 것처럼 거기 사회 현상들이 똑같죠. 네, 결혼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똑같습니다. 저성장에 돌입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게 보는 게, 저는 어차피 미국으로 이제 나중에 미국 주식을 하러 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되기 전에 주식시장이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3천이 안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한 5천 정도 터지면은 찍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품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강세론자예요. 네, 터지기 전에 항상 뭔가 가장 크게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부풀어 오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터지기 전에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찍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모건 스탠리의 이 마이클 윌슨이라는 전형적인 이 매파 비관론자입니다. 마이클 윌슨이 대표 비관론자죠. 예. 우리 틀렸다. 우리 이번 상반기에 틀렸다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 애들 드디어 정신 차렸나라고 봤는데 우리 틀렸는데 이제는 맞을 거다. 그래서 상당히 역풍이 될 것이다. 이제는 맞을 거다. 역시 완전히 이거 낚시를 하고 있죠. 우리가 틀렸다. 근데 이제는 맞다. 앞으로 주식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이 강세론, 이 비판론자들은 절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물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하지만 틀렸으면 좀 틀린 건 인정해라.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맞을 거다. 이 정형적인 정신병자들이죠. 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다른 증권가들도 지금 너무 높은 과열 현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적으로 비관론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걸 듣지 않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들. 그러니까 얘들 다 틀렸어요. 다 틀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하는 2023년도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 한 1% 정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곡물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그래서 지금 흑해 대신에 좀 우회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은 또 올라요. 곡물 가격이. 어차피 그 흑해 루트가 유럽으로 가는 최전선 짧은 루트란 말이에요. 최적화 루트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육류로 올려요? 육상으로? 돈 더 드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맨날 이게 흑해 러시아 욕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아프리카에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라고 비난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한 90%가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네, 세계 경제에서는. 그리고 유럽연합이 반도체법을 승인하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술력이 없어서 반도체 산업을 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환경 오염도 많이 되고 사람들한테 안 좋고 하게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직종이에요, 원래 반도체 산업이. 근데 유럽이 이제 잘 살다가 이제 자기들도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술력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거고, 물론 중국이 지금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빼가고 있지만은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요거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네, 절대 못 올립니다. 네, 절대 못 올린다는 점. 별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광물 뭐 관련된 내용들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가 핵심 광물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LS 인터내셔널이죠. 다른 리튬 강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0년 전에 이제 우리 가카 MB가 추진한 자원 외교가 좀 아쉽다. 그때 광산들을 좀 많이 매입했는데 많이 팔았죠. 네, 이전 정부에서 많이 팔았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R&D 기업 투자가 1.7배 증가 동안 중국은 9.6배, 미국은 2.3배 늘었다. 우리나라처럼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투자를 안 한다는 드물죠. 네, 드물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계속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히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또 갈라치기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이제 이런 금리 좀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또 빅테크 업종들의 강한 탄력이 나왔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되고 시장에 돈이 돌면은 업종보다는 소비재 뭐 공업 이런 업종보다는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기술주들 돈이 많이 현금이 많이 필요한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플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제 일정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오플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합니다. 3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뉴스가 좀 나온 지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미 5G에 이어서 6G 그리고 오플랜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공유 이제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지금 현재 통신기기들을 다 삼성에서 따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 허브를 통해서 공유한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5G로 사기를 치고 네, 정부랑 짝짝꿍해서 짬짬이에서 통신 3사 정부가 5G로 대국민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국회의원도 아무 말도 안 하죠. 네, 근데 무슨 여기 6G랑 오플랜입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는 사기다. 이제 6G 한 다음에 통신비 20만 원씩 받아 처먹는 거예요. 네. 20만 원씩 받아 처먹는 겁니다. 네, 그리고 6G입니다. 이제 오플랜입니다 하는 거죠.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고. 네, 이 사기꾼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제가 그래서 오늘 관심 연구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일정이니까 하는 겁니다. 네, 일정이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오플랜 관련 테마주들 라이트런, 솔리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플랜은 뭐겠습니까? 네,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니까 조금 더 고주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주파 이 무선을 송신할 수 있는 사업, 그 관련된 이 모듈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고주파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관련 테마로 엮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플랜 하게 되면은 뭐 홀로그램 할 수 있고 이제 도시 항공 교통이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기에다가 날아가는 비행기를 무선으로 할 수 있고 자율주행도 무선으로 할 수 있고 라고 하는데 예, 5G도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쳤죠. 네, 사기꾼들이라는 점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기기 관련 테마주는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봉 NS 네,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비만 치료 최근에 뭐 비만 탈모 이제 치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래 살면서 겪는 그런 좀 필수적인 게 아니고 부수적인 이런 의료 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욱 더 빠른 기술의 진보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종들이 이제 테마가 할 게 없으니까 치매 그리고 당뇨, 탈모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술력 있는 그 회사가 아니다. 네, 테마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관론적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력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제 시간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왔던 뭐 컴퍼니 K라든가 이제 우리가 기생충, 영웅을 투자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폰지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1,000억 원대 투자 사기가 나왔다고 하죠. 네, 이런 애들은 사형을 시키면은 사기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인들과 모든 국회의원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한 3년, 5년 살다 나올 겁니다. 1,000억에 3년, 5년 살다 나올 거죠. 물론 추징은 좀 맞겠지만은 현금이랑 금괴로 쏠려가지고 8촌이랑 뭐 이렇게 준 다음에 네, 나중에 마늘밭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높겠죠. 네, 아무튼 1,000억 원대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부터 이제 FMCA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전시회가 개최가 되는데 철도 관련 테마주를 원래 오늘 체크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철도 관련 테마주가 움직일까요?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옴시티에 철도를 좀 많이 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2차전지 업종으로 워낙 쏠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버넥트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 400%짜리 종목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버넥트도 400%를 올리기에는 테마가 좀 약하죠. XR 기기 삼성전자가 지금 XR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 에코프로 사기, 포스코 사기, LS 사기. 네, 이 사기가 매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가열되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고 정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